네,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예, 이제 정밀측정공학 11주 차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예, 벌써 11주 차네요.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조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 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말 시험은 우리 반드시 비대면, 아니 대면으로 시험을 봐야 돼서 그때나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아쉽네요. 많이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요. 뭐 수업은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할게요. 우리 10주차까지 배운 내용이 측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측정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1주차부터 앞으로 뒤로 이제 뭐 2학기 때도 이 수업이 있으니까요. 2학기 때까지 해서 쭉 이어가야 되는 내용은 측정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측정기의 종류에서는 뭐 길이 측정기부터 먼저 나오죠. 그래서 길이 측정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측정기가 있겠죠. 그리고 형상 측정기들이 있을 거고요. 각도 측정기나 형상 측정기는 2학기에 할 거고요. 물론 2학기 때는 각도 측정기, 형상 측정기,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간접 측정기도 있고, 뭐 간접 측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한계 게이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다 포함해서 이제 2학기 때 할 거고요. 우리 1학기 때는 길이 측정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길이 측정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하이트 게이지 같은 그런 캘리퍼스들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다음 시간에 마이크로미터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게이지 블럭하고 다이얼 게이지 이런 것들이 다들 길이 측정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길이 측정이 아닌 다른 거에도 사용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길이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얼 게이지, 뭐 실린더 게이지도 얘기를 할 거고요. 등등등 이렇게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 캘리퍼스부터 해서 11주차부터 해서 쭉 해서 14주차까지 계속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나 하이트 게이지나 게이지 블록이나 다이얼 게이지나 실린더 게이지나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도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쭉 14주차까지 하고 우리 15주차에는 예, 시험을 기말 시험을 기말 시험은 아니죠. 중간 시험을 참 애매해요. 중간 시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시험을 보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하긴 한데요. 아쉽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참 뭐 하려던 거 더 있었는데 일단 뭐 2학기를 기약을 해보는 걸로 하죠. 예. 그래서 뭐 중간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요. 이 수업 같은 경우 중간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뭐 진도에 대한 계획은 맨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계획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14, 15주 차에 뭔가 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하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성적 내는 것도 좀 달라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적도 여러분들 지금 제출하시는 그 러닝노트랑 기말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좀 구분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이 측정기의 종류 단원에서는 길이 측정기 단원에서는요 각각의 측정기의 원리랑 그 다음에 주의사항 그리고 종류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도 다 똑같은 버니어 캘리퍼스가 아니거든요. 버니어 캘리퍼스 안에서도 종류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그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 그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의 측정 원리,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 뭘 조심해야 돼? 제일 중요하겠죠.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런 것들, 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그런 것.
노트 필기를 하실 때도 러닝 노트를 작성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줘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죠. 버니어 캘리퍼스 중간에 끊겼네요. 버니어 캘리퍼스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거. 버니어 캘리퍼스 달고 다니는 키링이죠. 키링이고요. 공대생들이 보통 이런 거 보면은 꼭 사고 싶어 하죠. 공대생인 거 티내고 다녀요. 옛날에 막 가방에다가 볼트 너트 같은 거 꽂고 다니고 막 그랬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최근까지도 학생들 보면 공대생들은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꼭 사고 싶어하는. 예. 저도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지는 않았어요. 이제 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모르죠. 언제 또 지름신 생겨가지고 살지도.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자하고 그다음에 캘리퍼스의 조합한 거로 측정물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고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니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네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안에 있는 익스터널 조, 외측조입니다. 외측이에요. 바깥쪽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 바깥쪽의 길이 이것을 외측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부분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외측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는 이제 턱을 얘기하는 거죠. 턱이요. 그 다음에 인터널조 얘네들을 내측조. 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측조, 내측조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은 두 가지 스케일이 있죠. 여기 스케일이 나오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케일이 있는데 얘가 이제 아들자죠. 그다음에 이게 어미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들자, 어미자를 본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들자를 부척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임페리얼하고 그다음에 메트릭은 임페리얼하고 좀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메트릭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트릭은 이제 인치 단위를 얘기를 한 건데 보통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얘가 없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다 있는 그런 거 하나의 단위만 있는 그러한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락스크류 혹은 락너트는 락스크류라고 많이 부르죠. 럭킹 스크류. 그래서 요거 고정하는 내가 측정을 할 때 고정용인 럭킹 스크류 혹은 락 스크류라고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뎁스 테일이라고도 하고 혹은 뎁스 블레이드라고도 하는데 요거 깊이바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일반 M1형입니다. M1형 버니어 캘리퍼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최소 눈금은 0.05mm고 최소 눈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사진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하고는 다른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눈금이 하나만 있습니다. 위에 쪽은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밑에 쪽만 있던가요? 예, 밑에 쪽 혹은 위에 쪽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눈금이 밑에 쪽만 있었던 것 같네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위에 쪽 눈금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요. 밀리미터 단위의 버니어 캘리퍼스만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M1형 말고 일반 M형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는 여기 디지털로 눈금이 나오게 되죠. 디지털 눈금은 파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세팅, 여기서 제로를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 세팅 버튼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자, 일반 M1형 버니어 캘리퍼스 말고요. M2형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있는데 사실 M1형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M2형 버니어 캘리퍼스 예전에는 구분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잘 구분을 안 합니다. M1형하고 M2형 버니어 캘리퍼스 보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죠. 요거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절
나사, 미세 조절 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M1형하고 M2형을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뭐 시험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실 구분 안 하고요. M2형은 지금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2형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 나사를 이용을 해서요. 대략적으로 치수가 정해지면은 1차로 얘를 잠궈주고요. 그다음에 미생 조정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요것도 나사죠. 얘가 나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주게 되면은 요 아들자가 미세하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버니어 캘리퍼스로 보시면 돼요. 얘가 2차 고정 스크류고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M형이라고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CM형 같은 경우는 외측조하고 내측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외측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내측조예요. 외측, 바깥쪽을 측정하는 면, 바깥쪽을 측정하는 면이에요. 이게 외측조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측정하는 면입니다. 이게 내측조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쪽에 있는,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러한 형태고요. 여기 미세 조정 나사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있고요. 그래서 M2형이나 CM형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절 나사를 갖고 있고요. 내측조와 외측조가 같이 붙어져 있는 거는 CM. 떨어져 있으면 M1 혹은 M2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뎁스 블레이드 혹은 뭐 테일바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있고요. 깊이바 같은 경우는 같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곳에 붙어져 있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KS 규격에서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KS 규격에서는 M1형, M2형, 그 다음에 CM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은 본척하고 부척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다 0.05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요. 본척 19개 눈금을 부척이 20등분합니다. 이때 본척은 한 눈금 사이의 간격이 1mm예요. 한 눈금 사이의 간격이. 그러면 이때 본척의 어미자죠. 어미자의 눈금 간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척의 눈금 간격을 눈금 개수죠. 개수를 N이라고 하면은 이것으로부터 자 본척 그러니까 어미자의 눈금 간격을 N, 아들자의 눈금 개수를 N이 다시요. 어미자의 눈금 간격을 A, 아들자의 눈금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때 첫 번째 어미자 눈금 개수는 N-1개입니다. 항상 어미자의 눈금 개수가 아들자의 눈금 개수보다 하나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들자의 눈금 개수가 20개면 그거에 대응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에 대응하는 어미자의 눈금 개수는 19개입니다. 하나가 11mm니까 본청 19mm면은 19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분해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이에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하는 가장 최소 눈금. 우리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0.05mm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이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본척 눈금의 간격을 부척의 눈금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부척이 20개 얘로 본척 1mm를 나눠주니까 0.05mm 간격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05mm가 분해능이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이 0.05mm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사용한 거 대부분 순 버니어니까 순 버니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 버니어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을 읽는 법은 이미 기초 측정 실습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을 읽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원리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수업에서는 눈금 읽는 법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본척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면 4점 얼마겠네? 4점 여기서 만났죠? 그러면 3, 5죠? 그래서 4.3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다들 눈금 읽는 법은 아실 테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 뭐 이것도 눈금 읽는 법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첫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예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예시 가지고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좀 볼까요? 얘는 지금 메인 스케일이 50 아니구나 25인가요? 예, 그렇게 됐네요. 1, 2니까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만나네. 여기쯤 만나는 거 그래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5, 6, 7, 8, 7, 27점, 그 다음에 6, 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 저기서 만난다라고 보면. 자, 얘도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잘 안 보이네요. 어디쯤에서 만나는 건가? 여기서 만나네. 얘는 예, 여기서 만나네요. 그래서 만나면은 9.2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1이 지났네요. 21점 만나는 데가 여기서 만나네요. 여기서 만나면은 20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가 저기서 만나는 거 맞나? 아니네. 여기서 만나네. 이거 아니네.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42네요. 44네요. 27.44. 부척에 눈금이 되게 많죠. 부척 이거는 0.02mm 단위입니다. 얘도 다 0.02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0.02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보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뭐 예시니까요. 한번 참고 실험 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나는 지점이 이그젠플 3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나는 여기쯤에서 만나는 거 같네요. 예, 여기서 만나니까 그러면은 0.1이네. 0.1. 예, 0.1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3하고 4 사이네. 그러면은 32점 어디서 만나냐? 여기라고 할까요? 32.4네요. 얘네는 0.1mm 단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될 거고요. 25네. 인치 단위구나. 인치 단위네요.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인치는 읽으실 필요 없으니까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의 용도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용도는 내측조하고 외측조, 그 다음에 테일, 뎁스 블레이드 혹은 테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외측조를 이용을 해서는 바깥 지름이라든가 아니면 폭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너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내측조를 이용해서는 홈의 너비나 아니면 구멍의 내경 측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 측정하는 거, 깊이를 측정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좀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게 외측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내측을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측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안쪽으로 측정을 하시라 그랬죠. 아베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쪽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아베에 의한 안음. 그래서 무슨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울어진 오차 발생을 할 수 있죠. H세타라고 하는
이거 발생을 할 수 있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 오프셋 값이라고는 h를 작게. 근데 너무 끝쪽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바가 있는데 작은 구멍 같은 경우에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깊이바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측정면이면 깊이바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 면적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서야 되는데 수직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측정면하고 접촉하는 접촉 면적이 넓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접촉 면적이 넓으면은 수직을 맞추기가 쉽죠. 하지만 얘는 접촉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수직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측정을 할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측정 방법입니다. 그거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러한 측정 방법이고요. 뭘 쓰시면 되냐? 이렇게 머리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뒤쪽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이외에, 표준형이라는 거는 KS 규격에 나오는 아까 뭐 M1형, M2형, CM형 이런 것들 위에 이제 다른 번역 캘리퍼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다이얼 캘리퍼스라 해서 큰 숫자, 그러니까 본척은 그냥 눈금 읽으시면 되고요. 부척 눈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척 눈금이 다이얼로 나오는, 그래서 다이얼이 시차에 의한 오차가 별로 없거든요. 시차에 의한 오차라는 거 우리 보는 각도 따른 눈금을 잘못 읽는 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눈금을 잘못 읽게 되는 그것을 시차에 의한 오차라고 합니다. 그게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번역 캘리퍼스, 아마 쓰실 일 없을 거고요. 요즘에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두께 번역 캘리퍼스라 해서 이거는 기어의 피치원의 이빨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 번역 캘리퍼스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프셋 캘리퍼스라 해서요, 여기가 스크류가 있죠. 스크류가 있어서 스크류를 풀러주면은 요 조가 얘가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 움직인 다음에 조여주면 되죠. 그래서 본척 두부, 머리 부분에 있는 나사를 풀어줘서 메인조를 자유롭게 슬라이드할 수 있는, 뭐 0에서 59mm까지 슬라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캘리퍼스고요. 단차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턱이 있는 이 부분을 단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차가 있는 부분 등을 측정을 할 때 편리한 그러한 캘리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홀 피치 캘리퍼스라는 건 뭐냐 하면요, 홀은 구멍이죠. 그 다음에 피치는 간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멍 간격입니다. 여기 간격이죠. 들어가는 게 중심 간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으면 구멍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홀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 중심 사이의 간격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구멍의 중심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멍 중심이 어딘지 그거 찾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동그란 구멍인데 구멍의 중심이 어딜까? 자, 옆에서 단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구멍이 하나가 뚫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단면입니다. 제도 시간에 배우셨을까 모르겠네요. 단면은 이렇게 해칭을 쳐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구멍의 중심이 여기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자, 제가 그냥 그렸으니까 여긴가 보다 하지 실제로 여기가 구멍의 중심인지 알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디가 구멍의 중심이겠느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여기다가 뾰족한 물체를 꽂아 보면은 당연히 뾰족한 물체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놓여지겠죠. 그러면 뾰족한 물체의 끝이 있는 지점이 구멍의 중심일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뾰족한 지점이 있는 모서리 부분이 있는 부분이 중심입니다. 자, 끝이 뾰족해요. 얘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꽂히겠죠. 두 개의 조가 이렇게 꽂히겠죠. 그러면 모서리 지점 중심이네요. 모서리 지점 오른쪽 구멍의 중심입니다.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홀 피치가 되는 거죠. 구멍 중심 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러한 캘리퍼스를 홀 피치 캘리퍼스, 특수 캘리퍼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버니어 캘리퍼스의 가장 큰 단점 당연히 가장 큰 단점은요,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악용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큰 단점이 뭐냐면은 측정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측정력은 사람이 내가 가하는 힘이 그냥 측정력이에요. 그러니 내가 측정력을 과도하게 가하면은 측정값은 작아지고요. 내가 측정력을 아주 작게 가하면은 측정값은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구라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틀리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심하게 표현되는 게 심하게 나오는 게 고무 재질의 피 측정물을 측정을 할 때는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수업 시간인데 내가 사실 거짓말을 혹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스펀지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고무계통 그러한 부품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측정력을 정확하게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측정력을 정확하게 가할 수 있게 이 안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이 내장돼서 일정한 측정력을 가하도록 개발된 게 정압 캘리퍼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있지는 않고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 이거 플라스틱이나 고무 계통 부품을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체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캘리퍼스가 정압 캘리퍼스예요. 이 외에도 캘리퍼스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혹은 그런 측정기 회사에서 나오는 카탈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자, 중요한 거죠. 측정기 사용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측조하고 내측조 망치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 같은 거 때려 박거나 어디에 힘을 줘서 사실 때리고 싶게 생겼어요, 이게. 특히 우리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작지만 한 1.5m짜리 버니어 캘리퍼스들도 있거든요. 1.5m 사람 키만 합니다. 그거 정말 중세 기사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 같아요. 꼭 누구 때리고 싶게 생겼는데 폭력을 조장하나 이렇게 하면 또 여튼 이런 거 가지고 어디 물체에 충격을 가하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외측조죠. 이 외측조 끝부분은 다시요. 내측조요. 내측조의 끝부분은 뾰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금긋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컴파스나 디바이더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아들자의 두 개의 조, 외측조를 이렇게 두 개를 맞물려 봤을 때,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맞물렸을 때, 이 사이에 틈새가 보이면, 맞물려 본 다음에 햇빛을 이렇게 비춰 봤을 때, 틈새가 보이면, 그러면 3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 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3에서 5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 급에서는 조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조절한다라고 하면 여기 락킹 스크류 있죠? 이 고정 스크류요. 고정 스크류 있는데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돌리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점을 다시 맞춰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 원리에 맞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안쪽 면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글들도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렇죠? 요걸 H라 했을 때 오류가 H에다 세타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쪽으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 말 좀 중요한데요. 홈의 너비를 측정을 할 때 당연히 수직이 돼야죠. 이렇게 수직이 돼야지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수직이 되지 않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측정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홈의 너비를 측정을 하잖아요. 너비를 측정하면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 잘 이렇게만 다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못 측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걸러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홈의 너비를 측정을 할 때는 측정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됐을 때가 수직으로 되지 않았을 때보다 값이 항상 늘 작을 테니까, 수직이 되지 않으면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홈의 너비를 측정할 때는 측정치 중 어떻게 최소값을 대표값으로, 최소값 이거로 대표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값을요 단순하게 산술평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으로 대표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홈의 너비 측정합니다. 또 홈의 너비예요. 내측조를 이용을 해서 홈의 너비를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이 되면 안 되죠. 수직으로 돼야죠. 그러면 얘가 측정값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커지죠.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값으로 측정을 해주셔야지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의 폭을 측정을 할 때는 지지값의 최소가 되는 점의 값을 읽는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구멍입니다. 내경을 측정을 할 때요. 구멍의 내경이라는 건 안찌름이죠. 안찌름을 측정을 할 때는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에 있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처럼 중앙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작아짐. 측정값이 작아지니까 내경을 측정을 할 때는 뭐로 측정값 중에서 최소값으로 대표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지워졌다. 여러분들한테는 캡처본이 있죠. 죄송합니다. 지워졌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측조를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이 되면 값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값이 커져요. 그래서 외측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도 최소값 값으로 측정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깊이바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깊이바 이게 수직입니다. 사실 깊이바는 가급적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깊이바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깊이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수직이 됐을 때가 수직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얘가 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수직이 됐을 때 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취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측정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대표값을 선정을 뭘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외측을 측정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외측을 측정할 때는 수직이 됐을 때가 최소값이 나와요. 잘 측정한 게 수직이 된 거죠. 이게 오케이죠. 그래서 최소값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홈에
너비를 측정을 할 때는 값이 커진다라 그랬죠. 수직이 됐을 때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됐을 때보다 값이 커져요. 그래서 수직이 됐을 때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최소 값을 눈금을 읽어주는 게 좋고요. 최소가 되는 눈금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측정을 할 때도 깊이바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됐을 때가 최소잖아요. 최소인 값을 읽어주는 게 좋은 거죠. 대표값을 선정을 한다 혹은 값을 읽을 때 눈금값이 계속 변해서 눈금값을 읽어야 될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경을 측정할 때는 최대값으로 읽어주셔야 된다. 예. 요겁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깊이바 사용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단차를 측정을 할 때는 얘 닿는 면적이 넓잖아요. 얘는 좁잖아요. 좁다. 얘는 넓다. 그래서 닿는 면적이 넓으면은 수직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더 쉬운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 부분 단차 시에는 단차 측정면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차에 의한 오차 주의하셔야죠. 수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내경을 측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버니어 캘리퍼스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구멍의 안지름을 측정하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내측조거든요. 내측조 두 개가 슬라이딩이 되면은 그 사이에 반드시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 끝부분도 뾰족하지 않죠. 완벽하게 뾰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요 끝에서 끝을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가능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한대요. 뭐 거의 0.7짜리 사용하면은 0.047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네요. 예. 0.05mm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가급적 내측조로 내경 측정은 하지 않는 거. 왜? 최대 0.05mm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번역 캘리퍼스 이용해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거 외경 측정을 하는데 중심을 지나지 않아요. 예. 측정할 수 있는 번역 캘리퍼스 외측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실 때 이거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는 뭐 오일 이용해서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사용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검사할 때는 당연히 우리 예전에 보정값 기차 측정을 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게이지 블록이죠. 길이 오차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비교적 정밀도가 낮은 측정기예요. 사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정밀도는 그닥 밉지는 않습니다. 0.05mm까지 측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0.1mm 정도밖에 밉지를 않아요. 아베이도 맞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가 낮은 측정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검사는 필요 없으나 뭐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면 되고요. 가장 많이 검사해야 되는 거는 길이 오차죠. 길이 오차 검사를 하는데 거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 한 10년, 20년 쓴 버니어 캘리퍼스 멀쩡하더라고요. 고장날 일도 별로 없고요. 구조상 간단하니까 고장날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정밀한 측정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닥 이제 좀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 그냥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그런 게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뭐 가격도 싸고요. 물론 이제 얘처럼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게이지 블록으로 길이 오차, 기차 검사를 하는 거는 가끔씩 해볼 상황이 있고요. 기차 검사는 게이지 블록이나 지금 이거는 이제 스텝 게이지 블록입니다. 그래서 스텝 게이지 블록 혹은 캘리퍼 체커, 여러분들 2학기에 기초 측정 실습에서 실습 실무죠. 이 교과목에서 한번 이 기차 측정을 해보는 거, 버니어 캘리퍼스의 기차 측정 해보는 거, 얘를 이용해서 캘리퍼 체커를 이용해서 기차 측정 해보는 것을 실습을 해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였고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뭐라 그래야 돼? 동생격이라고 해야 돼? 형격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비슷한 거, 이제 하이트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트 게이지라는 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이트 게이지는 말 그대로 높이 측정하는 애입니다. 높이 측정하는 거고요.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 바닥에서 그래서 스크라이버가 있죠. 스크라이버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측정물이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베이스하고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은 평면도 높아야 됩니다. 그게 누가 있느냐? 정반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정반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 하이트에 대해서는 하이트 게이지 하우 투 유즈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따로 기초 측정 실습에서도 요거는 아마 수업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굳이 유튜브는 안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이트 게이지의 종류는 버니어 하이트 게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니어 하이트 게이지, 눈금 읽는 방법이 버니어 캘리퍼스랑 똑같아요. 자, 여기 이제 눈금 읽는 방법이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종 나사 있죠? 미세 조종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데요.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니어 하이트가 있고요. 아들자 눈금 대신에 다이얼 하이트라 해서 본청 눈금은 큰 눈금으로 있고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에도 다이얼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었죠. 다이얼 캘리퍼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이얼 하이트 게이지. 그래서 부청 눈금은 다이얼로 읽어주는 다이얼 하이트 게이지가 있었고요. 스크라이버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물체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을 하는 그러한 하이트 게이지 스크라이버의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는 당연히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 말고요. 이제 1차원 높이 측정기라 해서 111호에 가시면은 왼쪽 벽에 자동 측정기죠. 그래서 높낮이 요게 이제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그러한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요거 잠깐 영상을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측정기들 중에서 대략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높은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싸면서 측정 정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요. 자, 지금 일단 높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높이 측정하는 버튼인데 높이 측정하는 버튼을 누르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내려와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닿았을 때 측정력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멈추고 그때 눈금 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내경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구멍에다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줘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아까 그 스타일러스가 밑으로 내려가죠. 네.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러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닿은 상태에서 사람이 쭉 내려주면요, 스타일러스가 알아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때 눈금의 최소값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구멍의 가장 바닥 지점이 찍히겠죠. 바닥 지점에 높이가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스타일러스가 닿게 되면은 위쪽 구멍 벽에 닿게 되면 다시 사람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스타일러스가 닿았어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찍어줘요. 그러면 가장 낮은 부분 눈금 39.997, 가장 높은 부분 70.063. 그러면 그 차이 가지고 지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내경을 측정하는 거고요. 뭐 지름 같은 경우는 치수가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홈의 간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옆쪽에 홈의 간격이 있었죠. 갖다 놓은 다음에 홈 간격 측정하는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요. 스타일러스가 아래로 내려가서 닿으면 눈금값 읽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닿으면 눈금값 읽고 예. 끝. 다시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위쪽 벽에 닿으면 눈금값 읽어주고. 그러니까 안에 측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측정력이 어느 정도 됐다 규격에 정해져 있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평면도인가요? 예, 평면도인 것 같은데요. 예, 평면도인 것 같네요. 사실 평면도라고 하면 진직도죠. 한 손으로 갈 거니까 진직도입니다. 예, 진직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웅틀붕틀한 거니까 표면이 얼마나 웅틀붕틀하냐인데 간단합니다. 닿았어요. 스타일러스가 벽에 닿았습니다. 사람이 쭉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스타일러스가 위아래로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면서 예, 평면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게요.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러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닿았죠. 이 상태에서 예, 이 측정기는 위아래로만 스타일러스가 움직이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원 높이 측정기입니다. 리니어 하이트라고 부르죠. 1차원 높이 측정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에어 플로팅이라 해서요. 움직일 때 바닥에서 쓸리면 안 되죠. 미끄러워서 마찰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닥으로 에어를 쏴줘요. 그래서 살짝 바닥에서 뜹니다. 공기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에어를 쏴줘서 살짝 공중에 떠서 움직이면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튼 예, 측정기들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측정기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예, 1차원 높이 측정기 리니어 하이트입니다. 거의 뭐 3차원 측정기랑 유사하죠. 물론 이제 3차원 측정기에 비해서 얘는 1차원이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 3차원 측정기가 억대 가격이니까요. 그거를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뭐 사용상 이 하이트 게이지 사용상 주의점이고요. 사용상 주의점은 여기 0점 조절하는 거 한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반 바닥에 스크라이버를 이렇게 닿게 한 상태에서 조절 나사를 돌려서 0점을 세팅을 한다.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바닥이 균일해야 되죠. 베이스 바닥하고 스크라이버 바닥이 균일해야지만 높이를 똑같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반에다가 석은 빼고요. 그냥 정반에다가 올려놓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상 주의점에서는 반드시 정반에 올려놓고 측정을 해야 돼요. 뭐 책상 위에서 하이트 게이지 가지고 측정을 했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정반 위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래서 뭐 하이트 게이지를 책상 위에서 측정을 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정반은 크게 주철 정반하고 석 정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주철 정반이고요. 철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석 정반입니다. 보통 우리 사용하는 건 석정반을 많이 사용을 해요. 석정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석정반을 많이 사용을 하냐 하면 일단 가격은 주철정반에 비해서 싸고요. 그 다음에
주철 정반은 녹이 쓸죠. 그리고 뭐 홈이 파이든가 뭐 돌기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석정반은 관리가 쉬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게 하면은 관리가 쉽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뭐 그 외에 온도 변화에도 둔감하고요. 석정반은 철은 열팽창, 선팽창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도 둔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석정반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반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을 랩핑이라고 합니다. 밑에 뭐 유튜브도 나와져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표면 가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랩핑이요.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칫솔질 하잖아요. 그게 랩핑이에요. 그러니까 치약이 랩제인데요. 치약 안에는 아주 작은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연마제. 치약 먹으면 안 돼요. 그 연마제 그냥 먹는 겁니다. 아주 작은 연마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그 연마 알갱이가 이빨하고 사이에서 마찰을 발생시켜서 이빨을 살짝씩 갈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깎아내는 겁니다. 군대를 아직 다녀보시지 않았을 텐데 군대 다녀온 복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표면에 들어온 거 지저분한 거 닦을 때 치약 발라서 닦으면 되게 잘 닦이죠. 랩핑 하는 거기 때문에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표면을 살짝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잘 닦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반에 대한 설명이 되실 것 같고요. 석정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석정반의 장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경련 변화라 해서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뒤틀어지는 건데 이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뒤틀어진 거 여러분들 집에 가구 같은 거 한 10년, 20년 된 가구 같은 경우 문짝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뒤틀어져서 그래요. 모양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데 이 경련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화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돌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련 변화가 적고요. 온도에 대한 변화도 둔하죠. 그다음에 뭐 마모라든가 돌기 발생하지 않고 녹 안 쓸어요. 좋죠. 예.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져요. 취성이 약하다는 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도가 높기 때문에 공작물이 마모가 돼버리죠. 정반이 마모가 돼야 되는데 공작물이 마모, 제품이 마모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트 게이지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높이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측정, 아래쪽 높이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하고 싶을 땐 두 가지가 있는데 스크라이버를 돌려서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요놈. 요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게이지 블록을 답니다. 그리고 스크라이버를 이렇게 해서 하이트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 이 방법이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힘을 가해서 누르면은 여기 뜰 수가 있어요. 틈새가 발생을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크라이버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금극기 작업, 내가 여기까지 가공을 할 거여서 가공선을 만드는 금극기 작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이 하이트 게이지 가지고 여러분들 높이 측정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기초 측정 실습 교과목에서 기초 측정 실습에서는 하이트 게이지를 어태치먼트로 사용을 하죠. 비교 측정을 할 때 요 놈을 요 다이얼 게이지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붙여서 쓰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비교 측정하는 방법은요 따로 기초 측정 실습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략적인 깊이, 내가 요 높이를 측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높이를 측정을 하고요. 대략 한 25.0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러면 25.000짜리 게이지 블록을 준비를 한 다음에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0점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0점 세팅이 됐으니까 된 거 25.000, 자 25.000은 세팅이 됐어. 그래서 측정 위치에다 갖다 대면 0에서 뒤로 돌아갔네.
뒤로 0.036 돌아갔으니까 24.964야. 이런 식으로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아마 기초 측정 실습에서는 이 게이지 블록이죠. 게이지 블록 대신 높이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마이크로미터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하이트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죠, 사용하기가. 그리고 이제 오차도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0점 세팅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높이 측정하는 방법은요. 기초 측정 실습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부수적으로 하이트 게이지에 대한 내용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 근데 뭐 버니어 캘리퍼스는 특별한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마 그 분해능 정도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정도, 대략적인 종류. 그다음에 측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측정하는 종류도 좀 보시면 되겠죠. 버니어 캘리퍼스가 뭐 내측조도 있고 외측조도 있고 깊이바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측정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하이트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측정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주차 수업 내용이 되겠네요. 예. 뭐 이제 슬슬 더워져요, 많이. 요즘에 코로나도 자꾸 이렇게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그렇고 참 세상이 참 애매해진 상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늘 그냥 건강히